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사교. 자, 드디어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론 강의에 이어서도 계속 그냥 해피입니다. 해피. 제가 뭐 해피 할 때마다 이야기 하잖아요. 뭐 행복하든지 뭐 해피 하든지 절대적인 객관적인 행복 해피 없어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빅 프로블럼이 되겠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해피 있다. 있어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작게 보일 때도 있고 뭐 좀 진하게 보일 때도 있고 좀 연하게 보일 때도 있고 아주 맑게 보일 때도 있고 조금 불투명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절대로 0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걸 그냥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공부하니까 해피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데 해피하지 않으면 안 해야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권 교수의 해피 사교 끌어올리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죠. 때가 쌓여있다. 때를 닦아내는 겁니다. 강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떠니까? 해피하니까.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일반사회 선생님들이 되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얼마나 해피해요. 그러니까 해피하니까 해피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해피합니다. 자, 저는 뭐 아시다시피 사회과 교육론도 있고요. 또 교재가 이제 막 나와서 따끈따끈해서 사회문화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치도 있어요. 자, 이 세 과목은 그냥 이 기출 문제는 그냥 이 세 권으로, 그리고 우리 박지훈 교수님 경제, 그리고 박충신 교수님 법, 뭐 그 5권이면 그죠? 아주 그냥 깔끔해요. 이뻐요. 책꽂이 딱 꽂아두면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교재 또 다른 강의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요, 꼭 권한상 교수가 아니어도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당신이 자기가 강의를 하시면서 저 권한상 교수의 기출 사회과 교육론 강의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 또 다른 교수님들의 교재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렇게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리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상 문제라든지 실전 모의고사는 사실은 미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한 교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기출은요, 그냥 이미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뭘 더 필요합니까? 정답을 틀리게 해설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권한상 교수가 이걸 들고 이제 24시간 동안 기출문제 해설을 할 건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저를 보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 그런 문제가 한두 개 있다 하더라도 그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들을 때는, 함께 할 때는 100%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반반이다, 51대 49다, 50대 50이다 그러면서 있으면은 그 시간 낭비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봤더니 좀 그러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뭔가를 하고 있다면 이게 베스트 초이스여야 해요. 베스트 초이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대체적으로 올해 2024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우리 일반사회는 23문제, 전공문제 23문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사회과 교육론은 7문제, 조금 그러면 한 6문제,
8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6문제 아니면 7문제 출제가 될 텐데요. 이게 기출문제 176입니다. 176이에요. 근데 6문제 내지 7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냐 그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이론 강의 뭐 열심히 제가 강의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론 강의를 잘 못 들었다.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저랑 24시간 동안 이것만이라도 꼼꼼하게 그렇게 저랑 같이 하시면 상당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7개면 7개, 6개면 6개, 뭐 다 맞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많이 틀리면 하나 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해설을 해 나가면서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참호책,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제 입에 참호책이 붙어 있어서 모경환 차경수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모차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참호책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쪽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쪽수를.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는 참호책의 몇 쪽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제가 확인을 하는 족족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랑 강의를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은 일일이 이거를 펼쳐놓고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기출 교재에다가 페이지 수 쪽수를 이제 기입을 해놓고 제가 뭐 그러니까 기입형이 되었든 서술형이 되었든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제가 그 이론 강의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 한 적이 있느냐 하면 라이팅 하려고 웨이팅 하지 말고 띵킹하고 스피킹 하자 그랬습니다.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출 강의는요 받아쓰기 해야 합니다. 아니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니라면서요. 예, 공부 아닙니다. 기출 강의는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쓰기 하는 겁니다. 자, 수능 시험은 정답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다 객관식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가 다 그냥 공부죠. 받아쓰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임용 시험은요 정답이 발표가 안 되고요. 기입형에다가 더더군다나 서술형 있지 않습니까? 받아쓰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받아쓰기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민을 하죠. 어떻게 이 강의를 쭉 이제 이어나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강의를 해야죠. 저 스스로만 뭐 만족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거 안 돼. 자기 돛이 빠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글로 이제 제가 만들어서 띄우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띄우는 것보다는 제가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쫓아오면서 받아쓰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정답의 글자를 제가 띄워버리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보다는 제 말보다는 제 그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화면을 딱 정지를 시키고 그냥 그걸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베껴 쓸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고요, 제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워서 필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필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받아쓰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드리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글씨도 되게 깔끔하게 빠르게 쓰실 수 있다 하면은요, 바로 처음부터 이 교재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여백이 되게 많잖아요. 그 하단 이런 데는 막 비워놨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이런 여백에다가 바로바로 쓰셔도 되는데, 쓰다가 보니까 조금 넘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배치하는데 조금 깔끔하지가 않네. 이건 왜? 두고두고 봐야 하니까. 사전처럼, 영어 사전, 국어 사전처럼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집, 기출문제 해설집 해가지고 이제 수시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볼 때 조금 깔끔하지가 못하니까 조금 그럴 것 같다. 그러면 하나의 팁이 그냥 노트, 백지 노트라든지 이런 걸 펼쳐놓고 그냥 막 쓰는 거죠. 제가 불러주는 걸 막 쓰는 거죠. 뭐 글씨 이런 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정확하게
쓰고 그러면은 제 강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1.5배속이거나 어쨌든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0.8배속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로 막 쓴 거, 제가 불러드린 걸 쓴 거를 다시 이 교재에다가 깔끔하게 옮겨 쓰는 거, 그것도 저는 한번 추천해 봅니다. 왜? 여러 번 쓰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 입으로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서답형이잖아요. 써서 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은요, 답은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답은 정말로 안 중요합니다. 답은 안 중요하다고요. 왜? 똑같은 게 또 출제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느냐 하면 그냥 문제 그 자체가 다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어진 제시문, 뭐 자료,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기나 선택지,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제 보기도 있고 뭐 선택지도 있잖아요. 왜? 거기 있는 표현들이 재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글에다가 앞뒤에 참호책에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살을 붙인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제가 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답을 불러드리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범 정답이죠. 저는 다른 어떤 교수님이 이것은 이 강의를 하는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최고의 모범 정답을 만들었고 지금 그것을 강의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들 또는 처음 강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발표하는 이 정답을 모범 정답이라고 하면 99% 100% 정확하다. 이거 저는 알지도 못하고 저거 인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받아쓰기를 해놓고 권한상 교수가 말을 한 것은 금과 옥조, 바이블, 성경 이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살을 붙인다든지 그런 걸 하면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하려면 받아쓰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집 일단 구경 한번 해볼게요. 자, 목차입니다. 목차. 자, 목차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호책에서는 전체가 12강입니다. 12강인데 거기서 그동안에 뭐 거의 출제가 안 되었던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그게 이제 챕터 4, 사회과의 수업 설계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7, 사회과 기능학습. 자, 사회과의 수업 설계, 사회과 기능학습 요 두 개, 4번과 7번 챕터 두 개는 빼고 나머지 10개 챕터로 이제 제 이론 교재도 구성을 했고요. 기출 문제집도 역시나 뭐 그 두 개의 챕터에서는 뭐 문제가 사실 안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개. 그리고 이제 문제들은 이제 그 단어에 대단원, 중단원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교재의 순서, 문제의 순서를 최근 문제를 앞에 뒀어요. 최근 문제를 앞에 두어야 옛날 문제를 풀면서 뭐가 찜찜할 때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 과감하게 뭐 할 수 있다? 패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 근데 옛날 문제부터 풀면은요, 그냥 1번 문제가 92학년도, 93학년도 문제부터 풀면은 또는 논술식 막 이런 거 이제 쭉쭉 보다 보면 이렇게 돼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부터 보면서 이제 중후반부, 그러니까 중후반부가 이제 옛날 문제죠. 옛날 문제 보다 보니까 너무 지엽적이다. 너무 막연하다. 너무 포괄적이다. 그럴 때는요, 나름 저랑 함께 하니까 그냥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다가 저는 그럴 말도 당연히 할 겁니다. 이거 패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최근 문제들을 쭉 보니까 최근에 출제 경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도 부담이 좀 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문제를 앞에 두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우리 대망의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쪽이고요. 저는 제가 따로 그냥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제가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출은요, 정말 사골이에요, 사골. 사골 알죠? 사골 곰탕 뭐 이런 거 우려내야 합니다. 그냥 나중에 뼈가 녹을 정도로 계속 가마솥에서 정말 우려 먹어야 합니다. 우려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답 확인했다 휙 넘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집중해서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자, 바로 1번 갑니다. 자, 2023학년도 A 2번입니다. 자, 이 교사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단원을 처음 가르치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평소에 이 단원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하고 계시나요? 사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같은 교과라 하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는 게 물론 어떤 학교에 교과에도 교과의 담당 부장님이 계시다는 사회과 교육부장, 국어과 교육부장 이런 식으로 계시고 그분이 이런 것들을 아주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면은 어떤 특정 학교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하다가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자기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두가 그게 그거 좋겠네요 하는 것보다는 저는 1학년이니까 또는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집중하니까 이런 이유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유가 어떻게 전개되겠어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좋겠어요 하고 그냥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그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가 아니고 경력이 한 20년 이상 되는 선생님하고 거의 초짜 선생님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경력 오래되신 분이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돼야 돼. 인정을 받으시게끔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야기가 되시는 분하고 하시라고요. 꼭 그 교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선생님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또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화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한 선생님 정도만 일단은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문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좋다고, 도움 많이 됐다고만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명씩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오래 가거나 정말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는 김에 저는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할 때요, 가급적이면 이론 부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또 쭉 설명을 하고 하는 그거는 저는 안 할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는 할게요.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과의 전통 있잖아요. 자, 사회과의 전통. 제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지만 동아리를 산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이번에 제가 동아리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동아리를 사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일반 사회니까 시사반 좋겠네요. 시사반 4개. 자, 시사반 4개. 자, 시민성 전달 모형. 그렇죠? 사회 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 비판 모형, 개인 발달 모형. 자, 5가지. 그렇죠? 보통은 이제 3가지 나오죠. 바스, 셔미서. 그래서 이제 3가지가 나오고, 요거 물어볼 때, 요게 중에는 이 2개 중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2개 중에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사회 비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냐? 개인 발달은 개인 발달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개인, 발달이라는 글자를 빼고는 이거를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회 비판은 비판이라는 글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슨 차별 이런 글자 줄 수도 있어요. 사회적 소수자 이런 글자 줄 수 있어요. 꼭 비판이라는 글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나오는데 요걸 내려면 누가 또 나와야 돼요. 넬슨과 마이클리스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강의에 이번 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미리 5가지가 있고 뭐 특징이 어떻고 어떤 비판을 받고 뭐 여기에서의 그 학습의 목표라든지 교수 학습 내용에서 주안점으로 다루는 게 뭐라든지 이런 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 뒤에 가가지고 문제 쪼르륵 풀고 하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론이 필요하면은요, 이론 강의를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자꾸 이론 이야기로 그 시간들을 많이 채우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들고 왔잖아요.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김 교사, 저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시민의 정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이라는 말 속에는요, 참여가 포함이 됩니다. 예. 자, 시민하고 대비가 되는 말이 국민이죠. 그러면 이제 국민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애국 또는 충성이죠. 그러니까 시민은 그냥 시민 자체로 존재합니다. 개인이죠. 그리고 국가는 왜 있어요? 그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은요, 당연히 국민은 전제가 있어요. 국가의 구성원입니다. 국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국가를 우선 하라 하는 말입니다. 국가에 충성을 하라, 국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 국민이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민주시민 안 해도 돼요. 또는 참여하는 시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민은 당연히 참여해야 시민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 시민이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 자 인간이 아니다. 권한상 어록에 있는 말입니다. 자, 당연히 민주주의 핵심은 참여죠. 시민이죠. 시민은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르칠 때, 시민으로서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입에 침 튀겨가면서 흥분해가면서 참여해야 돼! 그러지 않는 시민이 아니라고! 지금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뭐 지방선거 투표율이 몇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가 얼마나 역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보통 선거권, 평등 선거권 얼마나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 조상들이 쟁취를 한 것인데 놀러 간다고, 잠자러 간다고, 데이트하러 간다고 이런 흥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오버했지만 투표 참여를 강조하다 보면은 학생이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교사의 말을 듣고 나중에 선거권을 갖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사회과의 전통, 사회과 본질에 관한, 사회과의 목표에 관한 전통 중에서 이건 무슨 모형? 그렇죠? 시민성 전달 모형, 시민성 전달 모형입니다. 박 교사, 저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탐구력 나왔네요. 탐구력. 탐구력이 중요하다. 탐구 과정, 탐구 방법, 사회 탐구, 사회과학 탐구, 과학 탐구 다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탐구력. 반성적 탐구와는 다르죠. 자, 탐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정치 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참여를 주는 학생이 가설을 설정하고 학생이네요. 시민성 전달 모형은 교사가 전달합니다. 학생은 수용해요. 근데 사회과학은요, 학생이 사회과학자처럼 반성적 탐구, 학생이 탐구합니다. 학생이 반성해요. 그죠? 사회 비판도 학생이 비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 가설 검증해서 결론 도출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 과학 탐구 과정이잖아요. 그죠? 학생이 스스로 탐구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사회과 수업에서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진짜 사회과학자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과 교육의 목표여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박 교사는 무슨 모형? 사회과학 모형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교사가 정리를 하네요. 자, 바스와 셔미스의 분리에 따르면 김 선생님은 시민성 전달 모형으로서의 사회과 전통을 이라기보다는 이제 모형을 띄는 게 좋겠네요. 시민성 전달로서의, 그렇죠? 시민성 전달로서의 사회과 전통을, 박 선생님은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전통을 지지하시는군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사회과에 대한 생각을 다시 돌아보고 정치과정과 시민참여단원의 수업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김이박 새 선생님이셨네요. 뭐 요 문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학교에 가시면 학생을 위해서, 사실은 학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병행이랑 학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왕 가르치는 거 행복해야 되잖아요. 강의 준비가 부실하면 행복하게 강의하실 수 있겠어요?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그리고 막 엎드려 차고 막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행복하게 강의가 되겠어요? 압도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강의 1타 강사들을 그냥 박살낼 수 있는 압도적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만 가지고는 그 현장, 교실에서의 아이들을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스킬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서로가 공유도 해야 하고 서로에게 벤치마킹, 그런 대상도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 깜냥되는 그런 좋은, 훌륭한 나이 관계없이, 성별 관계없이 그런 동료 선생님 만나셔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단위 학교에서는 그런 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안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임용을 준비하셨던 그런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미 다른 학교에서 이제 교사하고 계시는 선배, 뭐 대학교 선배나 고등학교 선배 선생님한테 또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덜 힘드실 때, 아니 늘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덜 힘드실 때, 나중에 무슨 부장님 맡으시고 교감 선생님 되시고 그러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고, 물론 지금도 결혼하신 분 계실 수 있겠지만 결혼하시고 이제 엄마나 아빠 되고 막 이러면은 또 더 많이 힘드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쨌든 조금은 어쨌든 시간 여러 가지가 조금은 여유가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막 자료도 막 쌓아두고 막 사전처럼,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2번 갈게요.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의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 목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자,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 우리나라 일단은 미국 하고요, 우리나라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1차부터 2015 개정 그리고 2022 개정까지 정말 중요하고요. 왜? 기출이 많으니까 우리 또 기출 강의, 예상 문제, 실전 모의고사 강의 때 또 다 우리가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스와 셔미스 그랬네요. 자, 지금 2023 1번 문제에서도 그냥 바 한 글자로, 이번 2022 학년도에도 그냥 바 한 글자네요. 그러니까 바 한 글자로 이야기하네요. 왜? 좀 이따 보면 이제 바아 두 글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기입형으로 쓰게 하는 문제 출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학자의 어떤 유명한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뒤르켐의 아노미, 그러니까 아노미를 쓰게 하는 문제는 출제될 수 있지만 뒤르켐 이름을 쓰게 하는 문제는 사실은 출제하면 안 되죠. 왜?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뒤르깽이라고 할지, 뒤르깽 리얼을 앞에 붙여가지고 두 글자로 뒤르깽 쓸 수도 있고요, 뭐 뒤르켐 쓸 수도 있고요, 두루카임 뭐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자, 바스와 셔미스의 분류에 근거하여 가와나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사회과 교육의 모형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2022, 2023인데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왜? 복잡하게 내려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둘 다 2번 문제지요. A의 2번 문제이지요. 좀 이렇게 편하게 일단 풀기 시작하라고. 왜냐면 이거 틀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 사회 임용 준비하신 분들 치고 이 1번과 2번 문제를 틀리시는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거의 맞추실 거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마음이 조금 긴장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뒤에 있는 것들도 열심히 좀 풀어보라고. 근데 1쪽 있는 것부터 뭐 그렇죠. 이건 이제 2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앞부분에 있는 문제부터 막 너무 애매한 거 막 이렇게 내면은 막 멘붕 막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역시 초수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좀 불가능한 꿈이었어. 한 번 더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갑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일단은 위하여가 뭐예요? 뭐가 앞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네요. 우리나라의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과정으로 보면 좀 이전입니다. 최근이 아니고요. 최근 뭐 2015, 뭐 2009, 2007 요때가 아니고 그 이전이구나. 좀 초반이구나. 근데 이제 아예 뭐 1차 이럴 때는요. 뭐 미군정 뭐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교수 요목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거 아니고요. 자, 봅니다. 노력한 조상의 불굴한 정신을 본받아 새나라 건설의 의욕을 북돋우고. 우와, 느낌 팍 온다 그죠? 새나라 건설? 새 마을? 새 나라? 새 마을? 그죠? 마을은 이제 우리가 있는 사는 마을이고 그게 합쳐지면 새 나라잖아요. 새 마을? 새 나라. 새 마을? 박정희? 이제 막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워서 우리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참모책을 딸딸딸딸 외울 정도가 되어서 그냥 이 문장을 보고 바로 몇 차 나오면은 뭐 그거는 뭐 좋은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에 들어갑니다. 세계에 있었으에 우리나라의 지위를 이해시킴으로써 애국 나오잖아요. 애국, 애족의 정신과 반공 민주국가 건설의 신념을 기른다. 사회생활의 변천 과정과 민주적인 재원칙 및 기능을 이해시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도록 하며 계속 우리나라가 발전하도록 하며 나아가서 국제협조에 공헌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 인간 생활의 오랜 시간적 경과에 따른 역사적 발전을 이해시키고 조상들이 노력으로 창조한 문화유산. 자, 문화유산 네 글자잖아요. 문화유산 네 글자를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문화유산 네 글자인데 두 글자로 써라? 전통이 전통. 전통. 그죠? 전이네, 전. 새로운 문화 발전과 사회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이바지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기른다. 자, 교육 과정으로 보면은 몇 차? 3차입니다. 박정희 했잖아요. 자, 박정희 했죠? 아, 그리고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21쪽, 22쪽 보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그 가는 자 47쪽. 이건 다 차무책입니다. 박정희 그렇죠. 3차입니다. 그래서 삼국통일 나올 때마다 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나올 때마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예 세뇌를 시킬 겁니다. 삼국통일 김유신. 그렇죠? 유신 3차. 유신 3차입니다. 72년부터 81년이죠. 그죠? 자, 3차이고요. 모형으로는 뭐다? 시민성 전달 모형 됩니다. 자, 다음에 나는요. 자, 나는 48부터 49쪽에 있고요. 사회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일단은 현대 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합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아하, 이게 어떤 문제이고, 그렇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의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이에요. 자,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죠. 의사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입니다. 참여. 그죠? 참여 능력을 기른다. 개인과 사회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국가 발전과 세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고요. 자, 여러 문제들,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학생들이 파악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탐구 능력, 의사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자, 다섯 가지 모형 중에서 뭐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 두는 뺐습니다. 셋 중에서는 뭐예요? 반성적 탐구입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해결하는 거잖아요. 자, 학생들 스스로는 어디에도 나올 수 있다? 사회과학 모형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회과학 모형은요, 그냥 꼬마 사회과학자가 되자라는 것이지, 의사결정 능력 함양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자가 되자라는 거잖아요. 왜냐? 사회과학자가 되면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꼬마 사회과학자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 보자 했는데, 정작 사회과학자들은 사회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더라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사회과학 모형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가는 시민성 전달 모형, 나는 반성적 탐구 모형 되겠습니다. 자, 3번 가요. 자, 3번. 여기다가. 자, 요 3번은요, 21쪽부터 23쪽까지. 자, 바로 갈게요. 바스와 셔미스는 사회과 전통을 시민성 전달, 사회과학, 반성적 탐구로 분류하면서, 자, 20학년도이고요. 임용 시험에서 그 전통의 명칭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죠. 시민성 전달, 사회과학, 반성적 탐구, 이렇게 줬습니다. 자, 기억에 학생들에게 옳은 신념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시민성 전달 모형이죠. 이게 바람직한 가치야. 이런 가치를 가지기를 선생님은 기대한다. 그럴 수 있겠지? 자, 동시에 여러 생각과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야 한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반성적 탐구거든요. 과연 그것이 네 기준에 비춰봤을 때 올바른지 네가 한번 생각해 볼래? 그리고 네가 지금 옳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볼래? 이게 반성적 탐구잖아요. 그러니까 바스, 셔미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회의 기본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니네들이 수용을 해서 이런 훌륭한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 가치가 바람직한 가치인지 한번 따져볼래? 뭐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네. 학생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 의견을 존중하는 거 역시 반성적 탐구 모형이거든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래. 소중한 가치야. 귀한 가치야. 네가 말한 그 가치대로 네가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랄게. 그러면서 고정된 신념을 그대로 전달할 수도 없다. 아니 네가 해보라 그래놓고서는 이야기했더니 그건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을 가지고 선생님이, 교사가 학생들과의 어떤 교수 학습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모형에 따라 하다가 저 모형에 따라 하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 세 학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 전통별로 목표, 방법, 내용 부분을 각 5개의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45개 문항의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밑에 나와볼게요. 거기 목표 소개에 보면 A 교사는 시민성 전달이 20대 있죠. 그러니까 5문제인데 5개인데 거기에 이제 각각 점수를 준 거예요. 그 점수를 합쳐봤더니 20인 것이고, 방법 소개에 보면은 A 교사는요, 방법 소개에서는 25점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5점짜리가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A 교사는 시민성 전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5개를 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25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점 최고 점수죠. 5개 문항에 다 5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이 안 된다. 뭐 바람직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수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한다? 그것이 올바른 사회과 교육이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교사가 이제 A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표가 지금 뭔지를 알아야 하고요. 더 결정적인 게, 보통은 우리가 숫자가 큰 게 그거를 더 뭐 긍정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선입견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보통은 뭐 반대, 아주 반대, 뭐 1, 적당히 반대 2, 뭐 애매하다 3, 긍정, 동의 4, 아주 동의, 아주 찬성 5. 보통은 이렇게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숫자가 가장 높은 게, 이 사람은 숫자가 그 유형의 총계에서 가장 숫자가 높은 것을 선호하는구나라고 이제 이거를 잘못 봐서 틀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별 표시를 봐야 돼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자, 가 제시문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문항별 점수를 합해서 부분별 소개와, 부분이 이제 목표, 방법, 내용 세 가지입니다. 부분별 소개와 유형 총계를 내는 방식으로 사회과 전통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를 조사를 해봤다. 그런데 한 전통만을 선호하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두 전통이나 세 전통을 동시에 선호하는 교사들도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스와 셔미스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금 생각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제 밑에 나를 보면은 A 교사는요, 다시 말했지만 1점이 강하게 동의함이에요. 그러니까 1이 강하게 동의함이에요. 그러니까 A 교사는 반성적 탐구의 목표의 8, 방법의 8, 내용 소개의 9. 그래서 반성적 탐구가 25, 나머지가 70, 65로 25가 뭐 가장, 그죠? 그래서 A 교사는 반성적 탐구 모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밑에 유형 총계 볼까요? 유형 총계 봤더니 15에서 30이면은 강하게 동의함. 그러니까 A 교사는 반성적 탐구의 값이 25니까 15에서 30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강하게 동의함. B 교사는 사회과학에서 26점 나왔네요. 역시 강하게 동의함이고요. C 교사는 시민성 전달에서 역시 27점이 나왔습니다. 다 15에서 30 사이에 있으니까 강하게 동의함이고요. 그러면 답을 하다 보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거기에 니은이 있었잖아요. 니은이.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동의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그것까지도 제시를 해줍니다. 선호, 전통, 분류할 때 유형 총계에서 강하게 동의하는 전통이 하나 있고, 지금 A, B, C 셋 다 하나 있었죠. 25, 26, 27 하나 있고, 다른 두 전통을 강하게 동의하지 않거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은 61에서 75예요. 그러니까 A 교사는 둘 다 강하게 동의하지 않아요. B 교사는 75와 50이니까 하나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약간 동의하지 않음이네요. 자, 그리고 C 교사는 58, 70이니까 역시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하나, 그리고 약간 동의하지 않음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둘 다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이어도 강하게 동의함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으면 그냥 그 하나의 전통을 이 교사는 지지한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참 그 표와 문제가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죠. 사실은 완벽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한 문제를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가 함께 보는 것, 제가 이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골. 한우 사골입니다.
뭐 고기는 고기는 당연하고요. 나중에는 뼈도 이제 그냥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뼈를 그냥 씹어 먹어도 뭐 전혀 이렇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거 곰꿀 우려내야 되는 거예요. 귀하니까. 그러니까 답만 뭐 탁탁탁 표시하거나 아니면 공 교수님 뭐 하세요? 빨리 답 안 불러주시고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자, 작성 방법 갑니다. 첫 번째, 밑줄 친 기억의 입장에서 사회과 전통에 대한 밑줄 친 니은의 유형을 평가할 것 그랬습니다. 자, 받아쓰기 준비하세요. 자, 기억은 바스와 셔미스는요, 둘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서는요, 두 전통이나 세 전통을 동시에 선호하는 교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바스와 셔미스 입장에서 그 교사들을 지금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평가라는 게 니은의 유형을 평가할 것. 근데 이미 바스와 셔미스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라는 말은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비판하는 거죠. 지지하면 안 되죠. 긍정하면 안 되죠. 자, 씁니다. 교사는 특정 관점을, 여기서는 전통이라고 해도 되고요. 특정 관점을, 특정 전통 하나만을 고수해야 한다. 교사는 특정 전통 하나만을 고수해야 한다. 왜냐?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학자들은 이제 바스와 셔미스가 됩니다. 학자들은 어느 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겠죠. 그럼 시민성 전달 모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저는 시민성 전달 모형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반성적 탐구 모형도 좋고요. 사회과학 모형도 좋고요. 괜찮아요. 아니, 그럴 거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거라면 굳이 자기가 목에 핏대를 세워줘가면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시민성 전달 모형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형의 어떤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그것으로만 한 교사는 그것으로만 학생들을 가르쳐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면은 어느 학자가 시민성 전달 모형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학자는 사회과학 모형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학자는 반성적 탐구 모형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만 저는 이거를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른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어떨 때 이렇게 하고 어떨 때 저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히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는 시민성 전달 모형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당연히 반성적 탐구 모형 입장에서는 사회과학 모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꼬마 사회과학자가 뭐야? 애들이 무슨 사회과학자가 돼? 애들이 뭘 안다고?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반성적 탐구. 애들이 뭘 스스로 탐구를 해? 걔네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가설을 세우고 자료 수집하고 검증하고 결론 도출하고. 아니, 걔네들이 뭘 그걸 할 줄 알아? 그냥 흉내 내는 거지. 참, 그거 답답하네. 이렇게 서로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스 셔미스 입장에서는 여러 개를 함께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섞어서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교사는 특정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 특정 전통 하나만을 고수해야 한다. 그 전통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전통만이 활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를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언어 감각 요걸로 조금은 더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쓰기 해놓고 끝 이게 아니고요. 요거를 좀 더 세련되게 정갈하게 써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A, B, C 교사가 각각 선호하는 전통이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한 가지씩 서술할 것. 자, 요것도 21쪽에서 23쪽에 그대로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A입니다. A. 자, A는 반성적 탐구 모형이잖아요.
반성적 탐구 모형. 자, 불러줄게요. 사적으로 의미 있고, 사적으로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자, 요것이 교육 내용, 반성적 탐구에서 강조하는 교육 내용입니다. 자, B입니다. 자, B 교사는 사회과학 모형이었죠. 자, 사회과학자가 사용하는 탐구 방법, 즉 사회과학자들이 채택하는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분석과 검증, 결론 도출이라는 탐구의 과정. 꼬마 사회과학자를 만들자라는 것이니까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얘들아,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자료를 수집했으니 분석을 하고, 분석하면서 가설을 검증하고, 가설이 수용되거나 또는 가설이 기각되는 결론을 도출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얻었다면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해보렴. 그죠? C입니다. 시민성 전달이죠. 교사와 학생이 살고 있는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행위, 가치와 신념. 자, 이제 오늘은 우리 기출문제 강의 처음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 강의 준비할 때는요, 앞에서 팁을 이야기했지만 뭐 연습장 이런 거 펼쳐놓고요, 받아쓰기 일단 하셔야 됩니다. 받아쓰기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날려서 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냥 우리 요 교재에다가 이렇게 여백에다가, 여백도 많잖아요. 여백 많잖아요. 자, 여백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필기를 해두면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보입니다. 가보. 올해 우리가 반드시 합격해야 되고요. 근데 아깝게 이렇게 만일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요거 그냥 내년에도 요거 그대로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올해 기출 그거만 몇 개 이렇게 하나 두 쪽 정도로 출력하시면 되잖아요. 끼워두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꼭 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 1강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자,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